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벙커링 산업 대응 전략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흔히 영문 약자로 IMO로 알려져 있으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관련 규범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IMO를 중심으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황함유량 규제입니다. IMO는 선박 연료윤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IMO 2020을 2020년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선박뿐 아니라 기존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큰 규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IMO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IMO는 2050년 선박에서 배출되는 연간 총 온실가스 수준을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MO 2020 시행에 따라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0.5% 기준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배출 규제 해역을 지정해서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규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요.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평택, 단등 등 국내 5대 주요 항만을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9월부터 황함유량 0.1%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IMO 2020 시행에 따라서 새로운 황함량 규제에 부합하는 벙커링 대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IMO의 새로운 규제에 적합한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선박에 장착해서 황함량이 기준보다는 높지만 저유황유보다는 저렴한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NG 추진 선박 도입을 통해 선박용 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벙커링 시장은 고유황유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향후 벙커링 시장에서는 저유황유나 LNG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새로운 환경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 대안의 경제성은 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하고요. 특히 설비 확충 비용이나 신규 선박 건조 비용과 같은 투자비는 선박 운영 기간 초기에 집행되는 반면에 투자비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벙커링 시장 변화에 국내 벙커링 시장 참여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에서는 IMO 2020 시행 초기 시점에서 세계 주요 선사 및 정유사의 대응 동향을 조사해서 1차적으로는 벙커링 시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는 국내외 벙커링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안들에 대해 정성적으로 그리고 또 정량적으로 검토를 수행해서 국내 벙커링 시장 참여자와 정책 결정자의 관련 대응 전략 수립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벙커링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선사와 정유사를 중심으로 IMO 2020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사들의 대응 현황입니다. 선사별로 보유 선박의 특징, 운항 노선 등을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유황유 사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선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서는 IMO 2020 대응 방안으로 저유황유 사용이 68%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유황유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등의 상황을 우려해서 부분적으로는 스크러버 설치도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LNG 추진선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대응 동향입니다. 정유사들은 기본적으로 IMO 2020에 적합한 연료유인 저유황유의 공급 확대 여력을 확보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유황유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값비싼 저유황 경질 원유 투입을 확대해서 경질 석유 제품의 수요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황 설비를 확충해서 탈황 공정을 통해 저유황유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유황유에 저유황유를 혼합하여서 IMO 2020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적합유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해외 주요 정유사들은 2019년도 하반기 이후에 저유황유 생산과 판매를 개시하였고요. 국내 정유사들 또한 탈황 설비 확충이나 경질 원유 투입 확대 등을 통해서 저유황유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벙커링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류 벙커링 시장입니다. 하단의 제일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19년도 하반기 이후에 저유황유는 기존 고유황유 수요를 대체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유황유의 가격도 증가하였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선박 연료 수요 감소와 원유 공급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따라서 저유황유의 가격은 2020년도 1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가격 간의 스프레드도 하락하였습니다. 세계 주요 전망 기관에 따르면 향후 선박용 연료 수요에서 저유황유의 비중이 70% 내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가격 스프레드는 중기적으로는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 수준과 유사할 전망입니다. LNG 벙커링 시장입니다. LNG 벙커링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주요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인프라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기준 전 세계 LNG 벙커링 선박은 15척에 불과하지만 23년에는 약 5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벙커링 한망 또한 유럽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될 전망입니다. LNG 가격은 2020년도 하반기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가격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IMO 기준 준수를 위한 벙커링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벙커링 대안은 저유황유의 사용, 스크러버를 장착하여 고유황유 사용, LNG 추진 선박 건조를 통한 LNG 사용 등이 있습니다. 저유황유는 기존 선박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낮은 반면에 저유황유 수요 증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리스크나 저유황유 생산 방식의 다양성에서 초래되는 호환성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를 장착해서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어서 연료비 부담은 낮은 반면에 스크러버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개방형 스크러버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 확대 움직임입니다. 스크러버는 세정수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는데 개방형은 폐쇄형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비가 낮아 선사들은 주로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해서 규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의 주요 항구에서 환경적인 이유로 이러한 개방형 스크러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LNG 벙커링은 유류 벙커링에 비해서 황산화물뿐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낮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LNG 선박 건조에 따른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아직까지는 LNG 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벙커링 대안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벙커링 대안의 경제성은 대형 선박, 그중에서도 벌크선,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분석에 반영하였습니다. 벙커링에 따라 선사가 얻는 편익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벙커링 대안의 비용만을 평가해서 경제성을 분석하였고요. 여기에서 비용으로는 투자비, 고정운영비, 연료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하단의 왼쪽 그래프는 14,000 TEU급 컨테이너선의 신규 건조를 가정하였을 때 개방형 스크러버 설치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방형 스크러버의 경우 LNG 가격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성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폐쇄형 스크러버의 경우에는 모든 가격 시나리오에서 LNG 벙커링이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벙커링 대안 간의 투자비 차이는 청록색, 연료비 차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투자비 차이보다는 연료비 차이가 경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오른쪽 그래프는 기존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대안과 저유황유 사용 대안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박 잔여 수명에 따라 스크러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소 저유황유 가격 프리미엄을 산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선박 잔여 수명이 적을수록, 즉 선령이 높을수록 스크러버 경제성 확보에 요구되는 최소 저유황유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직관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 벙커링 대안의 경제성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선사들이 IMO 2020에 적합한 연료율을 미리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저유황유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해상 운송 수요가 급감하면서 저유황유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사들은 투자비가 선행되는 스크러버 대안이나 LNG 벙커링 대안보다는 단기적으로 자본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저유황유 사용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에 대한 규제 확산은 벙커링 대안 간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벙커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의 경제성은 연료 가격이나 투자비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는 선사가 특정 벙커링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비용 부분뿐 아니라 비용 외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선제적인 투자비를 운임에 전가하여 회수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지 여부도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IMO 온실가스의 규제 강화 움직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연관 산업에 상충된 인센티브를 융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 부분은 단기적으로 저유황유를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LNG 포함 친환경 벙커링 연료 채택 시점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조선 부분은 선박 신조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정유 부분은 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MO 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해운, 조선, 정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상충되지 않도록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LNG 벙커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 벙커링 대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NG 벙커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LNG 연료 추진선뿐 아니라 LNG 벙커링 인프라와 관련된 복합적인 투자가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LNG 벙커링 대안은 정책적 지원이나 연관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 선사가 단독으로 채택하거나 추진하기는 어려운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LNG 벙커링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과 타 선박 연료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 확보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재세금 경감 등을 통한 LNG 벙커링 가격 경쟁력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벙커링 산업 대응 전략 연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